자, 휴대폰 가게가 있어요. 내가 휴대폰 매장을 해야 돼요. 휴대폰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저기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간다거나. 안녕하세요.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창업을 위한 좋은 상가를 고를 때 꼭 알아야 될 상식, 오늘은 5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창업을 위한 좋은 상가를 고를 때 꼭 알아야 될 상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개념 영상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은 기초 영상들을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정보들도 업로드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지금 난리죠. 아직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고 거의 감기처럼 일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자영업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창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영상이고요. 오늘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창업을 위한 상가 자리를 보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상식 첫 번째, 신축 상가에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기존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어요. 이 권리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명문화가 됐죠.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금이라는 거는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대료, 그리고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 전차주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얘기하는데,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에요. 전 세입자죠. 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 비용,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차주는 전차주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대주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이거 말 진짜 어렵네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장사가 나름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킨집을 운영하려면 설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들을 설치하고 안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뭐 포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넘겨준다. 넘겨줄 때 후순위로 이제 이 치킨집을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영업을 하면서 얻었던 금전적인 이득을 예상 매출액을 예상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정도는 나에게 줘야지 내가 넘겨주겠다. 이런 거를 영업권리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설권리금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계나 이런 설비들을 다 넘겨준단 말이죠. 이런 시설권리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닥권리금이라는 거는 좋은 상가에 입지면은 이 입지 상가 자체에서 권리금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 권리금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로 권리금에 대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의 상가, 좋은 입지의 상가는 매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내가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걸 권리금 주고 넘기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넘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호프집 같은 경우는 상가 자리를 하나 정하게 되면 잘 이사도 안 갑니다. 이사도 안 갑니다. 이 좀 약간 이게 좀 불운이 따를 거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올 거라는, 매출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식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본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임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상임법 하면 상임법이 뭐지? 라고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임법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고 수시로 개정합니다.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엄청 큰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엄청 대형 이런 그 상가 임차 업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거를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거예요. 특례가 뭐죠?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민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규정해서 안정적인 생활과 영업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환상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환산 보증금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이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요 추천드립니다. 상가 창업 자리를 구하시는 분,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29일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더욱 임차인에게 강화되는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유튜브나 네이버로 상인법을 검색하셔서 훑어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거의 필수예요. 자, 세 번째 상식입니다. 코너 상가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들 코너 상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코너 상가, 여기가 전면의 가시성과 시계성, 눈에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봐도 광고 효과도 뛰어나고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코너 상가들이 엄청나게 선호가 됩니다. 물론 코너 상가는 좋은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코너 상가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코너 상가는 일단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인구의 동선이 맞지 않는 이면도로의 코너 상가. 자, 만약 사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지하철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걷고 이쪽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대로변 위주로 걷는데 이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있는 이 상가의 코너 상가. 근데 의외로 여기가 보증금 임대료도 비싸고 상가 분양 가격도 너무 높은 거예요. 코너 상가라고. 이런 코너 상가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어느 정도 경계하고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 상가는 분양가와 보증금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입점을 해야 됩니다. 입지 대비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굳이 코너 상가의 노출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과 꼭 들어가서 영업해야 되는 업종들은 다른 거예요. 자, 휴대폰 가게가 있어요. 내가 휴대폰 매장을 해야 돼요. 휴대폰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저기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업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에 아주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는 그런 데다가 휴대폰 가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이죠. 목 좋은 데를 반드시 이런 코너 상가들을 선택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자, 그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하는 요식업 창업 상가 자리, 배달업이 중심이에요. 이런 데는 비싼 이런 코너 상가를 들어가야 되나요?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뒤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런 상가를 가져가서 시설을 하고 여기서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가, 모든 업종들이 코너 상가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매출 대비 보증금 임대료의 적정선을 파악해 봐야 돼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내가 창업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적정 임대료는 얼마가 적당할지 확인하셔야 돼요. 적정 임대료, 분양가, 보증금 임대료 대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 매출액 대비 상가 임대료의 적정선 기준입니다. 10%에서 15%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임대료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업종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요식업인지 뭐 부동산업인지 휴대폰 가게인지 아니면 커피숍인지 아니면 주얼리 매장인지에 따라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상가 업종별 프랜차이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식업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에서 15% 매출 대비 10%에서 15% 미만으로서 임대료가 나와야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식당 밥집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10% 선, 주류 호프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술, 뭐 이런 소주, 맥주에서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15% 선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밥집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밥집을 이렇게 뭐 김밥 전국이나 이런 데를 하는데 일 매출을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내가 일 매출 100만 원을 찍겠다. 그러면 30일이면 매출이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0% 정도라고 밥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300만 원입니다. 월세 300만 원 정도의 이런 월세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어려운 경기 내수불황, 이런 코비드19처럼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임대료 대비 매출액은 2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버티는 수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 매출액 대비 상가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경비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경비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와 임대료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수준을 높여버리면, 그리고 인건비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포트폴리오와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창업은 실전이고 정말 한번 창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한번 인생의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 상가 매출액 대비 상가 임대료 적정 보증금 이런 것들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식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전폭이 넓은 상가가 좋다. 상가의 넓이가 긴 상가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더 테라스인데, 이 아이파크 더 테라스의 요런 이 상가들의 특징은 이렇게 길어요. 전폭이 길어요. 이게 되게 5m 이상이거든요. 5m, 6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넓게 달 수 있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이런 상가들을 찾아다니시고, 보통 이런 상가들이 별로 없지만 이런 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요 정도 상가 이런 간판에 달려면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두 칸에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상가 간판을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상가들은 하나의 상가도 이렇게 전폭이 넓은 상가들이 있어요. 이런 걸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상가를 바라볼 때 이 간판이 주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뭐 상가 분양이라든지 임대 상가 중에 하나인데, 상가 간판을 넓게 달 수 있는 상가가 좋은 상가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도면을 보면 이건 지금 109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09호가 전용이 7.606평이고 분양이 14.57평입니다. 102호를 한번 대비해 드릴게요. 전용은 9.58평인데 분양은 19.78평이에요. 자, 전용 면적은 실질적으로 지금 몇 평 차이 나고 있죠? 한 2.5평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전용 평수가 나와야 되는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분양가는 여기가 싸단 말이죠. 보증금 임대료도 여기가 싸고 분양가는 여기가 더 비싸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는 길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기 109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5m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2호 같은 경우 하나를 독립적으로 쓰게 된다면 약 한 4, 5m 정도 되려나요? 한 4m 미만? 이렇게밖에 간판을 못 달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업종을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광고 효과는 109호가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상가를 볼 때 상가 간판을 넓게 달 수 있는 상가가 좋은 상가다. 돈이 많다면 이렇게 많은 상가들을 이렇게 해서 간판을 이렇게 크게 달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너 상가 이런 108호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간판을 넓게 달 수 있고 이쪽에도 간판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교 대상은 이 두 개의 간판을 봤을 때는 같은, 오히려 분양가나 보증금 임대료가 적은 곳이 간판은 더 넓게 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상가 도면을 보는 법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추후에 영상으로 꾸준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행복한 창업 성공 상가 자리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많죠. 유동인구 분석, 그리고 상권 분석, 그리고 매출 분석, 1일 밀매출 분석, 어떤 요식업 창업 자리, 뭐 세탁소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단지 내 상가라든지 복합 상가라든지 테마형 상가라든지 복합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천천히, 일단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은 생소하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영상 콘텐츠로 채우고 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상가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도 꼭 창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성공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영상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